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 넘게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몇몇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 여기에다가 보잉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가 44%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연방항공청에서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 보잉의 주가를 10%, 14%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미국 증시를 굉장히 좋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몇 가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 배당을 삭감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죠. 이 조치에 따른 것으로 웰스파고는 배당을 삭감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은행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곳들은 배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1%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어떤 발언을 했었는데 미국의 경제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정부 지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부 측에서도 재정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라는 점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참 지난 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자,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 하겠고요. 로지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9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보잉과 애플이 이날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보면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환자가 급증하는 일부 주에서는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해 경제 회복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대표 영화관 AMC도 영업 재개를 2주간 미룬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하방 압력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미국 연방항공청이죠. FAA에서는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비행 시험을 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항이 중단됐던 이 기종의 운항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보잉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것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지지해줬습니다. 여기에 버거킹의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안도감을 또 불러일으켜줬고요. 이날 발표된 지표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44.3% 늘어 2001년 1월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를 나타내는 연은의 기업활동지수죠. 6월에 댈러스 연은의 기업활동지수 역시 마이너스 6.1을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49.2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보잉과 애플이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2.3% 넘게 올라 25,595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해서 오름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2% 올라 9,874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1.5% 가까이 올랐는데요. 3,053포인트의 거래 마치면서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나 좋은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지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초반에는 좀 하락권으로 주요 지수가 처지기도 했었죠. 근데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도를 기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 그 즈음에 발표가 됐던 결국은 이 주택 지표의 서프라이즈가 가장 결정적인 호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또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 또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미국에서의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상회하고 있죠. 하지만은 플로리다 주에서의 그 환자 수가 토요일에 8,400여 명이었던 것이 일요일에 5,400여 명으로 좀 줄어드는 등 일부 이런 개선세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보잉이라든지 물론 이 737 맥스에 대한 시험 운항이라는 개별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은 보잉을 비롯해서 항공주라든지 또 일부 이 소비재주라든지 이런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모처럼 만에 또 반등을 했고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장 막판에 뉴저지주도 이 실내 다이닝,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 식당 식사를 하는 것을 재개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2차 확산과 관련한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국제 유가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3% 가까이 뛰어올랐는데 먼저 글로벌 각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이었습니다. 6월 유로존 경기 회복 심리가 전 산업에 걸쳐서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 5월 중국 산업이익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도 다소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자, 이런 경제 지표 호조 덕분에 국제 유가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2.94% 올라서 39.62 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외에 다른 상품 선물 시장은 대체로 좀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국제 금값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채권 금리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국제 금값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2% 올라서 1,784.2 달러에 마감이 됐고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625%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0.03%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97.4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진석 팀장님 어떤 뉴스 들고 오셨을까요? 네,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만에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데 힘입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증시 내에서의 경제 정상화 기대감도 다소 꺾일 것이다라고 좀 경고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3월 말에 코로나19가 피크를 쳤을 당시에 이른바 집콕주의 경제 정상화 관련주 대비한 프리미엄이 한 40% 정도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고, 즉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또 증시 내에서의 이 경제 정상화 기대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가속화가 되면서 좀 밀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주요 지수가 좀 조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좀 경계하자는 의미로 들리는데 과연 기업의 CEO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이 같은 좀 경계론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CEO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월요일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기관에서 제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요. 주요 기업들 CEO의 27%가 2021년 이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사업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점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그룹에는 애플과 월마트, GM 등의 CEO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27% 외에 그 나머지는 2021년 말 정도로 이 사업 회복 시기를 좀 점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향후 6개월간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1분기 조사 당시에는 22%에 불과했는데 해당 수치가 43%로 늘어나는 등 전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증시 전체 밸류에이션이 커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요 IB들이 꼽는 이 유망한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S&P 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 매력이 아직 살아있다라고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망 업종으로 헬스케어 업종을 꼽았는데요. 그리고 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좋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역시 높아진 기술주는 2순위로 좀 밀렸다라는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 증시의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존의 분석을 재확인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보험사, 미디어, IT 서비스, 그리고 항공방위 산업을 좀 유망한 섹터로 또 꼽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던 몇 가지 경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가 굉장히 크게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텍사스주의 공장 가동률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지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미국의 지난 5월 잠정주택 판매입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잠정주택 판매는 44.3%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일단 그 잠정주택 판매라고 하는 것은 잠정주택 판매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 잔금까지 모두 치르지는 않은 상태로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주택의 재판매는 9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잠정주택 판매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주택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저금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 역시 주택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지표인데요. 제조업 전망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댈러스 연은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도 좋은 신호를 보냈는데 그 안에 있는 텍사스 지역의 공장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텍사스 제조업 전망 지표가 지난 5월 마이너스 28에서 지난 6월에 13.6까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최근 텍사스를 비롯한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등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회복 국면이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내기도 했었는데요. 팀장님, 이 지표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 지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지나간 일을 반영했다라는 지표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일단은 미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재개가 이르면 5월 초 그리고 5월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좀 개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5월 한 달간 같은 경우에는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2만 명 내외에서 좀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반영을 한 경제지표가 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4만 명을 상회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지표에서는 좀 악화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5월에 또 지나치게 좋은 지표가 나가게 된다면은 향후의 지표에 대한 어떤 기고 효과라고 또 얘기를 하죠. 전의 지표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표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미국에서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빡빡하게 경제지표가 고용보고서도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경제지표 발표가 빡빡하게 많이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또 파급력이 더욱더 클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는 향후 지표를 봐야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연준이 드디어 시장에서 기다려온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의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이 두 기구를 통해서 7,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규모를 밝혔는데요. 프라이머리 마켓 같은 경우에는 발행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이런 기구로 기업들의 신규 채권 발행이나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세컨더리 마켓과는 좀 다르죠. 이 세컨더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회사채에 대한 유동성 지원 창구의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신규 채권 발행이나 대출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연준의 이러한 개별 회사채 매입에 시장에서는 사실 해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가 일일 평균 1억 8,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자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연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마주한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달까지 4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개별 회사채를 매입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12개 섹터, 거의 800개 종목에 달하는 기업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T&T와 월마트, 또 버크셔 회장이 이끄는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틸리티 관련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또 총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3,600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NBC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매입이 과연 이 거대 기업까지 포함을 시켜야 했는가라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굳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홈디포트의 기업 채권도 사들여서 수혜를 줬는데 이 기업들의 중앙은행들이 도움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프라이머리 마켓이 기업 신용기구를 발동을 했는데 과연 이런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발행 시장에 이제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예고했던 대로 자금 조달 시장에 간접적인 방법부터 이제 직접적인 방법까지 그 지원 범위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 연준에서는 9월 말까지 7,5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매입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매입 규모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은 매입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좀 이 총알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보면은 6월 1일 기준으로는 7.165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6월 15일에는 7.094조 달러, 그리고 6월 22일에는 7.082조 달러로 시장이 이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 있지만은 대차대조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회사채 직접 매입 그리고 프라이머리 시장에 대한 개입 의사를 밝히면서 부양 규모 축소 우려를 또 완화했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연준이 회사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고 총알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또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뉴스 저희가 살펴봤으니까요. 종목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골드만삭스의 포스트 코로나19 위너 매수콜에 이날 급등했습니다. 보잉 역시 미국의 연방항공청에서 737 맥스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길리어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 환자에게 375만 원이라는 가격에 제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최진석 팀장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꼽아주셨는데 항공주가 의외로 매수콜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매수콜이 나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골드만삭스가 이 매도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35달러에서 47달러. 그러니까 6월 26일 종가 대비해서 약 한 47%의 업사이드를 점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항공산업 전반이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 시기는 기존의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수요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견고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편 위주죠. 그렇기 때문에 더딘 회복세를 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참고로 과거에는
타사 대비해서 어떤 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다른 이 항공주를 아웃퍼폼하기 힘들다라는 이 분석을 또 제시한 바도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성상 국내편 위주다 보니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다른 항공주들도 덩달아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항공업종 전반에 대한 같은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항공 그리고 아메리카 항공 중에 유나이티드 항공만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를 또 했습니다. 업계 탑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제 항공편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팬데믹의 타격이 더 크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다만 유나이티드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 항공기 인도라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와 관련한 좀 리스크가 적다라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항공주에 관련해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이 업황에 관련돼서는 조금 전망을 하향했는데요. 여행 관계자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은 앞서서 제가 또 CEO들의 사업 전망이 나빠졌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행 산업과 관련한 전망도 업계 관계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최근에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8일 일요일이었죠.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좀 비관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여행은 정상 수준으로 좀 회복 중임을 강조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휴가를 보낼 것이다. 결국은 국립공원 같은 곳이 인기 휴양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항공 관련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잉에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잉의 주가가 지난밤에 14%나 크게 뛰어 올랐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시험 비행을 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덕분에 보잉의 주가가 급등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번 시험 비행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승인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상업 서비스로 복귀하는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중요한 의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땅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었죠. 두 차례의 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 문제점이 있다는 그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가 됐고요. 이 때문에 거의 1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보잉 737 맥스 기종은 날아오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승인 당국자들은 이번 시험 비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에 걸쳐서 철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보잉 측에서는 이번 검사와 시험 비행을 모두 다 마치고 나면 올 늦가을쯤에는 상업 서비스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잉은 지난달 말에 올 초부터 중단했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재개와 이 시험 운행, 보잉의 베스트셀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737 맥스 기종이 다시 보잉의 실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물론 순탄한 일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대의 주문이 취소됐고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행 수요는 급감한 상태죠. 또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 서비스 개시되고 시험 비행 완료되면서 생산까지 재개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다 좋아져야만 또 보잉은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팀장님 월가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보잉에 대해서 최근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투자 의견이 좀 악화되고 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그 겨박제에 좀 시달리고 있었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항공수 부진 그리고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 재개가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풀려가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등의 기관에서는 매수콜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2차 확산으로 좀 번지고 그리고 운항 재개와 관련해서도 또 당국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면 엄격하게 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이런 좀 난항이 또 예상이 되면서 보잉의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지난 26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번스타인이 운항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인도량 전망치를 하향하겠다. 목표 주가도 180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드디어 시험 운항이 실시된 것이고요. 다만 남은 과정이 좀 많이 남아있고 결과에 대한 좀 의구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좋은 그런 반등의 계기를 맞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경계감 역시도 일부 존재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길리어드 사이언사의 렘데시비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 덱사메타손이 공개가 되면서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온 가운데 길리어드 사이언사에서 렘데시비르의 가격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자로 당사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 환자 기준으로는 총 치료를 하는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3,120달러, 우리 돈 37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회사 측은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에 따라서 380달러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는 520달러를 각각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120달러는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이냐? 첫날에 2회분을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 날에 1회분씩 투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흘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 치료 기간은 5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장 짧은 치료 기간인 5일로 계산을 해봤을 때 3,120달러가 되고요. 공공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습니다. 2,340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CEO는 렘데시비르가 실제 가치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매겨졌다. 아마도 덱사메타손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면서 렘데시비르를 복용한다면 코로나19 환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낮은 가격에 또한 입원비 또한 줄어든 그런 환경에서 환자들이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길리어드사의 전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초에 렘데시비르가 길리어드사에 얼만큼 좀 수혜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혼재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수익화 여력이 낮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혼재된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가격 정책이 나왔죠. 근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높아야지 길리어드 실적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온 그 가격대를 보면은 시장 예상 대비해서 그렇게 또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베어드 같은 IB에서는 또 실망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온 이번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베어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길리어드에 대해서 중립 의견은 또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렘데시비르 외에도 생각해볼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직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과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이 혼재 양상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을 비롯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